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적게 하거나 완전히 차단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불필요한 것은 빠지고 필요한 것은 채워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거를 인체 정화의 지금부터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체 정화의 핵심이란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얘기는 3일, 어떤 이는 5일, 어떤 이는 일주일, 어떤 이는 열흘,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심한 경우는 2달까지라도 어떻게 돼요? 소화기관을 적절히 휴식을 잘 시킬 수만 있다면, 때가 늦지 않아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음식을, 음식화된 것을 대용식으로 해서 저는 그것을 효소식이라고 책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도 일반 효소가 아니라 복합활성 효소라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논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또 다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복합활성 효소고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효소이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정말로 이 항상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사질환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이제 말하자면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대사 기능을, 대사기관을 극대화, 정상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이제 제가 책에다가는 그래프로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소화를 시키는 것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와 그리고 대사를 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해하기 전에 제가 효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효소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불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명의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배터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몸에 말하자면 무엇인가 충전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화학적 변화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란 무엇인가? 화학적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노쇠화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고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같이 생각을 공유하자라는 이 시간에 제가 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깜짝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떤 우리 몸에 이런 이 물리적인 작동을 해주려면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세포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효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효소는 우리의 화학적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중간자 역할을 해줘요. 부동산의 중개사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소는 화학적 촉매 역할, 다시 말하면 캐터리스트인데 케미컬 캐터리스트예요. 그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백질 덩어리만이 아닌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액에 말하자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하는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수분은 얼마만큼 적절히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촉매제는 반응을 달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효소를 우리 몸에서 충만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소의 역할 중에서 소화기관에 주로 쓴다 해서 소화효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일으키는 데 쓴다 해서 이제 효소라고 해요. 그 소화효소는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에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사효소는 분해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이제 말하자면 또는 그러니까 이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것 외에 다른 말해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있다든가 또는 영양소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분해하거나 합성하거나 간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대사 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분해, 배출, 대장에서 대변이나 또는 신장에서 소변으로 빼내는 거, 이건 소화효소의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대사효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탁하다. 그러니까 혈액을 어떻게 하면 본래 맑은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 이때도 무슨 효소가 사용되느냐? 대사효소가 사용되는 대사효소. 세균이 들어왔다. 세균과 싸워 이겨내는 그 힘, 항균 또는 살균, 이것도 전부 다 효소의 역할이에요. 효소가 도움을 줘야 돼요. 백혈구나 임파구에.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그런 면역에도 이제 그 대사가 이제 작용을 하고, 특히 세포의 재생과 부활, 여기에도 누가 영향을 주느냐? 효소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대사 효소가 충만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비율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지느냐? 이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만큼 대사효소를 소화효소로 거꾸로 뺏어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책에다가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써요. 도둑질. 대사효소를 누가 도둑질하고 한다? 소화효소가 도둑질을 해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누가? 대사효소가. 누구한테? 소화효소로.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되는 질환이 대사질환이에요. 대사질환이 뭐예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난치성 대사질환은 다 대사질환.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사질환, 메타보릭 신드롬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은 뭐예요? 소화효소로 다 뺏기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야. 언젠간 뺏긴 거야, 많이. 지금은 안 뺏기는지 몰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음식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불량의 음식을 먹었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말하자면 효소를 사용했다. 그래서 인체 정화의 핵심은 이거를 본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준다? 이것을, 이 소화효소를 어떻게 돼요? 아주 조금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에다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본다면 소화효소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요만큼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뺏겼던 이 부분을 다시 이걸 찾아와야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밖에 안 남은 것을 이렇게 크게 찾아오는 거예요. 대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혈액을 맑게 하고 분해 배출을 시키고 또 어떻게 돼요? 세균과 싸워 이겨내고 염증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들, 항염 항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포의 재생과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사 효소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가기에는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급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을 또 대사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대사효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넣어주는 것을 저는 효소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합 활성 효소식이다. 복합적으로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어진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유를 발휘한 게 아니고, 특히 해조류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이 용존되어진 바닷물 속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그 거친 파도와 그 물결, 그리고 정말로 그 수없이 그 이제 말하자면 생존을 방해하는 물고기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조류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미끈미끈한 성분들을 바깥에 다 칠해놨어요. 조금만 뜯었다가도 어떻게 돼? 입이 뜯다가도 쭉 삐져나가게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도망도 못 가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만의 보호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물질들을 우리는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생리활성 물질. 일종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화학적 물질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해조류는 우리 선조들께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해조류부터 어떻게 돼요? 먹게 만들었어요. 왜? 해조류가 들어오면 몸에 불필요한 걸 싹 빼낼 줄도 알고, 그리고 몸에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해조류는 지 스스로가 우리 몸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 태어나서 해조류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알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싹 다 분해돼갖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할까요? 아니면 왜 나를 뜯어먹었어? 이렇게 할까요? 왜 나를 뜯어먹었어?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 소화도 못하게 하고 잘 어떻게 돼요? 지가 분해도 안 되게끔 알아서 스스로 보호해갖고 주로 변으로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빠져나와 버려요. 그건 본능이야.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발효를 미리 해줘요. 미생물들이. 그걸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효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천적으로 한 회사가 어디냐? 저는 이제 이쪽 인체 정확기적 이야기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저는 한국 파비스더라 이런 얘기죠. 30년 이상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해조류를 발효하는 것을 생각한 회사. 그것을 특별한 공법으로 설탕을 쓰지 않고 공유와 적절히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발효를 한 회사.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특허가 돼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특허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유만 발효한 게 아니라 해조류.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나름대로의 영양소를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해조류. 그러니까 말하면 바닷물이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영양 덩어리들이 어디로 흘러내려와요? 결국은 바다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생명의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바다는 아직도 덜 오염되어 있다. 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고 때로는 막 태풍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해일과 함께 완전히 밑바닥부터 한번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지요? 네. 금년에는 그런 그 태풍이 적게 왔기 때문에 김이 그런 그런 영양소를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김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값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청정해역이 어디예요? 서해안과 남해안이 교차되는 곳. 네. 주로 이제 그쪽이죠. 네. 완도 쪽을 가장 청정해역이다. 특히 뭐 어떤 청정해역?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채취해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와 그리고 압력과 그 다음에 습도와 그런 종균, 특별한 종균 이런 것들로 잘 발효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럼 해조류와 공유만 발효하면 되는가? 해조류 공유에다 또 뭐가 발효되는 게 좋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보감이라는 본초 강목,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온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성이 뛰어난, 약효가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말하면 여성의 생식기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부위가 바로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정점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는 나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때 스님이 와서 축하해주고,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석가탄신일 날 일부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천주교나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 오신 날을 같이 축하해주고, 이런 쪽으로 서로 화해하는 나라 보셨어요, 여러분? 없지요? 예. 이렇게 다 서로 이게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가장 이제 최후에 만약에 인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은 어디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류가 지금 엄청나게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막 흥분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것도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약초들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 약초들을 잘 비율을 맞춰서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런 문헌들을 참조해서 그것을 비율을 잘 맞춰서 몇 번에 걸쳐서 발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조류와 곡류 또는 곡류와 생양류 그리고 또 다시 이쪽 발효와 이쪽 발효를 다시 섞어 다시 재발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저는 복합 발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적절하게 휴식을 시켜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더 이만큼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게 잠재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잠재 요소. 잠재 요소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소화 요소나 대사 요소로 사용되지 않은 원형의 상태의 엔자임, 오리지널 엔자임, 원형 엔자임.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셨어요? 그 엔자임의 크기가 많아지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소화기관을 쉬게 할 때 대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성의 극대화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성의 극대화란 무엇인가? 항상성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성이 뭡니까? 항상성이란 우리 몸은 언제나 정상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누구나 정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똑같이 일정한 혈압과 일정한 혈당과 이런 것을 우리 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항상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몸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노멀 스테이터스 정상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과 당뇨는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높였고 이유가 있어서 오줌으로 당뇨를 빼냈으니 건강한 상태만 회복되어진다면 건강한 상태로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상의 상태가 되는데 일부러 다시 무슨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시는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정상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소화기관을 휴식을 시키면서 우리 몸의 칼로리, 영양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분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상성과 함께. 자기분해란 무엇인가?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가 있어요. 타는 영양소, 그 칼로리라고 그러죠. 타는 영양소와 그 다음에 태우는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타는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그러니까 열량을 내는 열량을 이제 말하자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영양소를 우리는 3대 영양소. 그래서 보통 그 열량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여자는 일반적으로 1600에서 한 2000 정도, 남자는 2000에서 2500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필요해요. 기초대사를 의미한다면 여자는 1000에서 1200, 남성은 보통은 1400에서 한 1600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열량은 보통은 2000, 남자는 2000에서 2500, 여자는 1200에서 2000. 그럼 2000이라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하루 2000kcal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체 정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열량소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제한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음식으로 먹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몸에 남아도는 내장지방과 몸에서 지금 잘못되어진 세포들을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항상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습관적으로 먹어왔던 그런 음식들을 한시적으로 제한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네. 이것을 제한해야 몸에서 이 부분을 내장지방을 그리고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리거나 태워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태워지고 가장 잘 이것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책에다가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이것을 잘 태워지게 하고 이걸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술자를 저는 만능 기술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만능 기술자. 한번 해보세요. 만능 기술자. 만능 기술자. 만능 기술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형 엔자임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재료들을 넣어주는 재료들을. 그 재료들은 언제 많이 생긴다? 발효되어질 때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발효는 뭐고 부패는 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효와 부패를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발효와 부패는 무엇인가? 발효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유익한 물질이 생긴 게 발효예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긴 거, 유해한 물질이 생겼다. 해로운 물질이 생긴 건 부패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잘 발효되어지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생기는 거고, 우리 몸에서 나쁜 물질이 생긴 것은 부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해조류든 곡류든 생양류든 이것을 우리 몸에 좋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요? 발효라, 이 발효. 부패는 아무렇게나 놔두면 부패균이 와서 다 알아서 부패시켜요. 그럼 부패균은 다 나쁜 놈이냐? 그 부패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부패균이 나쁜 놈이라고 싹 다 약을 써서 하나도 없이 싹 다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절대로 썩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시체들만 쳐다보다 갈 거예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짐승이 죽어도 눈 둥그렇게 뜨고 있어요, 그냥. 생선은 죽어도 눈 떠요, 안 떠요? 그러니까 생선이 전부 다 바닷가에 맨 생선이고, 그래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도 죽었는데 전부 다 눈은 감았지만 다 그대로 하나도 안 썼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래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을 도와주는 게 부패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부패균이 나쁘다 좋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쁘다 좋다는 표현이지, 전체로 놓고 우주 전체로 놓고 본다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건강학적으로 본다면 부패균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있어야 우리가 덜 썩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부패하고 썩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몸이 이상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발효와 부패 얘기를 잠깐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시킬 수 있다면 부패되지 않고, 그러면 발효된 음식을 잘 넣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콩을 그냥 먹으면 어떤 얘기는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걸 잘 발효된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 된다면 체질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효식품은 체질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치를 놓고 어떤 분이 나 애기 가졌는데 김치 먹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얘기는 배추가, 어떤 얘기는 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발효하면 다 누구에게나 다 괜찮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여기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겠죠.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항상성을 극대화시키고 자기분해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분해란 무엇인가? 2000kcal 정도가 필요하는데 한 300kcal 정도만 넣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넣어주고 요건 매일같이 쓰는 거니까 그럼 1700만큼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1700kcal만큼 모자라요. 그러니까 1700kcal를 일부러 모자라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따라하세요. 일부러 모자라게 한다. 일부러 모자라게 한다. 그럼 일부러 모자란다는 건 뭐예요? 몸에서 갖다 써라. 이게 몸에서 갖다 써라. 그 몸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물만 먹고 단식을 하면 몸에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뭘 못 쓰느냐? 지방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단백질이 먼저 갖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 단백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근육이 쭉 빠져나가고 기초대사가 더 전부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다른 챕터에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비만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비만이란 무엇인가? 이걸 놓고 따로 여러분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1700만큼 모자라는데 이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냐? 첫째는 지방에서 특히 내장지방에서 갖다 써라. 내장지방을 이래서 배가 이렇게 쑥 나온 사람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니까 혈액을 더 오염시킬 원인 물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피가 이제 더 이상 오염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장내 부패도 안 되게 됐다. 그럼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차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염된 것들이 하수구를 하수구를 통해서 강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은 이제부터 정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넣어줘야 돼? 수초를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물론 바닥에 있는 건 다 긁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수초도 잘 자라게 해주고 뭐 거기에 다슬기도 넣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이제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물고기도 어떻게 돼요? 막 넣어주기만 하면 막 살아나고 안 넣어줘도 물고기 생겨 안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물론 넣어주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런 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인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을 비워주는 거예요. 비우고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족했던 1700kcal는 내장지방을 갖다 쓰기도 하지만 또 뭘 갖다 쓸까요? 우리 몸에서 정말로 꼴보기 싫었던 게 있었어요. 꼴보기 싫었던 게. 그동안 정말로 없애주고 싶었었는데 갖다 버리고 싶었었는데 감당이 안 돼. 왜? 맨날 주인이 먹는 것만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고 뭔가 막 몸에 좋은 것만 계속 잡수시고 막 몸에 좋은 것만 막 어느 집인 막 차 타고 막 20km씩 달려가고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것만 드시고 그러니까 막 뱃속에는 막 계속 차고 넘쳐가지고 처리를 못해가고 막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 처리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 아니라고 막 어떻게 됐어요? 이 대사를 못 지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뭘 비운다? 뭘 비워요? 내 몸을 비우는 거야. 내 몸을 비우는 거에 가장 크게 비우는 게 마음도 비우는 것도 있지만 뭘 비운다? 밥통을 비우는 거예요, 밥통. 밥통이 뭐예요, 밥통이? 밥통이 위장이잖아요, 그죠? 그 옛말에 밥통 같은 짓을 한다, 뭐, 애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먹는 것만 밝히고, 행동도 느리고 그러면, 아유, 저 밥통 같은, 막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밥통이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소문은 내지 마셔. 저는 대사 질환에 걸린 상당수의 분들은
밥통 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이, 그럼 그분들이 엄청 또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겠으나, 말하자면, 야, 내가 밥통 같은 병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밥통을 잘못 다스려서 그런 병이 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셨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 당뇨나 그런 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는 먹는 것을 가지고 밥 말고도 뭔가 몸에 좋은 것만 계속 찾아다녔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역발상을 해봐라, 역발상을. 채워 넣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이제는 비워서 몸이 스스로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도와주어라. 그게 바로 인체 정화의 핵심 중에 또 하나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1700kcal를 예를 들면 부족하게 해준다면 몸에서 지방 말고 또 뭘 갖다 태웠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죽은 세포, 병든 세포, 그리고 이제 낡은 세포, 수명이 다 된 세포들을 막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씀. 우리 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몸은 얼마나 신비하게 구성되는지. 사람의 몸을 그래서 생명의 유기적 결합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는 생명의 유기적 결합이 아니야. 걔네들은 무기적 결합이야.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 그럼 바퀴만 고치면 돼요. 맞지요? 타이어만 바꾸면 돼요. 아니면 거기 구멍을 떼우든지. 우리는 만약에 발에 무좀이 생겼다. 그러니까 발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여기가 안 좋아서 여기가 좋아지고 이런 걸 하고 나면 이상하게 무좀도 잘 안 오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면역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준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토피가 뭐예요, 아토피가? 아토피란 우리의 혈액 속에 뭔가 우리 몸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 또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면역체,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의 순찰대가 걔네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로 나가게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쫓아낸 거야, 바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디로? 피부 바깥으로 내버린 거예요. 나가게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토피 반응은 잘한 거예요. 아토피 반응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피와 식별, 다시 하면 적군을 구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토피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아토피 있어요? 대사질환이 심한 사람은 아토피도 못 일으켜.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 일으켜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아토피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거나 너무 노약해졌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다 담아버려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토피 반응이라도 일으키니까 큰 병이 안 걸려요. 연세가 드시면 아토피마저도 일으키지 못하니까 안에 다 껴안고 있어요. 맨날 싸우다가. 왜? 담배 핀다고 젊은 사람 같으면 야 인마 너희들 왜 담배 펴?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내 힘이 약하면 담배 펴도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절로 가자. 피하죠? 안 피해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건장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담배 피는 데 아닙니다. 여기서 태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근데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표현 아주 멋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찬영 박사 같은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구시명이냐 원시명이냐. 멋있는 표현이야. 말하자면 원시명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토피죠. 구시명은 받아들이는 거야, 안으로. 그러니까 큰 병 걸리는 거 쉽게 얘기하냐. 이해되세요, 제 말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죽은 세포, 병든 세포, 낡은 세포 이런 게 고름이고, 그렇죠? 고름이나 이런 것들. 병든 세포가 뭐예요? 혹이나 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개실 같은 거, 무슨
종양도 여기에 해당돼요. 혹 외에도 티눈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사마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가 연세 드시거나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분들 목 주변에 뭔가 막 이게 달려 있는 거를 우리는 지적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젖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쥐가 없어서 지젖 볼 기회도 아마 없을 거야. 지젖 보신 분 계셔? 저도 못 봤어. 네. 어릴 때 난 지젖까지는 안 보고 지 보고 징그러워가지고 지 잡아오라 하면 지 꼬리 잘라오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쥐잡기 운동할 때. 안 그래요? 예. 네. 그 지젖 놓고 막 그래갖고 지 잡으면 꼬리만 잘라갖고 봉투에 넣고 갖고 하고 비닐봉투에도 넣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쥐젖이 지금 많이 달린다는 거야. 왜 달려요? 어디 뭐 순환하다가 어디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린 거야. 순환장애가 이런 데가 제일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목덜미나, 예. 어떤 사람은 백가죽 밑에서 달아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든 세포죠? 비정상 세포. 이런 것들을 분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면 쥐젖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보름 정도면 대부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없어져요. 어디로 다 흡수해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나 봐. 뭐로 데리고 갈까요? 연료로 갖다 태워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태울 게 없으면 뭘 태워 쓴다?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연료가 없어요. 태울 뭐 무슨 그러니까 어떤 시골로 말하면 장작 같은 거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쓰레기라도 뒤져서 갖다 태워 쓰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배가 고프고 이 프로그램 하면 배가 약간 고플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플 수 있고 그럴 때 왜 배가 고프냐라고 짜증내지 말고 내 몸에 지금 내가 배가 고플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갖다 태워 쓰는구나. 병든 세포를. 그래서 잘 태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으로 말하면 집을 싹 고칠 때 주인이 이거 집 좀 잘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왜 먼지가 나요? 왜 시끄러워요? 왜 녹물이 나와요? 막 이래서 하면 집 고치다가 고치고 싹 고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인이 협조해 줘야 되죠. 여러분. 그쵸? 그런 거와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낡은 세포는 뭔가 수명이 다 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세포들마다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백혈구는 보통 한 2주 정도 돼요. 13, 14일. 적혈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주 정도 돼요. 근데 조금 적혈구 중에서도 충격을 많이 받거나 좀 그런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한 12주, 3개월 만에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췌장도 보통은 젊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근데 좀 더디게 될 때는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간도 나름대로 뭐 거의 한 1년. 예를 든다면 이런 어떤 뼈 같은 경우는 한 2년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완전히 완사이클링 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뇌세포는 140년 걸린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뇌세포는 다시는 우리 생에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될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번 끝난 세포는 그냥 끝인가? 그거는 끝일지 모르나 우리 몸은 다른 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풍이 온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면 부분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정상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칼로리를 이런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태워 쓰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인체 정화의 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이제 불필요한 게 막 태워졌어요. 없어졌어요. 지방도 없어졌어요. 막 혈관 벽에 붙은 것도 없어졌어요. 그럼 깨끗해지면서 세포도 정상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하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인체정화란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보고 이야기하라. 그럼 저는 인체정화란
회춘이다 이렇게. 회춘. 뭐다? 회춘은 뭐예요? 리주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지역에 그 무병백세 가면서 회춘하시고 싶은 분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들어요. 안 드신 분들은 쑥스러워서 안 드신 거야. 이대로 겨울에 머물러 있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절도 봄이 오는 것을 누구나 기다리죠? 봄처녀 오면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요즘 언제부턴가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있잖아요. 산 너머 조부탄 어떻게 돼요? 조부탄 길에도 뭐가 온다고? 봄이 찾아온다고. 그죠? 들 넘어 뽀얀 들판에도 봄이 찾아오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또 봄처녀 있잖아요. 봄처녀. 이런 거 부르면 괜히 기분 좋죠,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수양보들이 막 이렇게 이파리가 막 나오는 것만 쳐다봐도 괜히 막 생명이 살아나는 생동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듯이 우리도 젊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이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다 살았다. 그래서 모든 분들 초청해서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 환갑잔치 하다가는 아마 어떻게 돼요? 이제 가는 사람도 없겠지만 아마 손가락질 엄청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신조어가 있다잖아요. 60부터 뭐예요? 새로운 신중년이래. 한번 해보세요. 신중년. 신중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년이 환갑이 돼요. 창피하게.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을 만나서 이번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야 우리 환갑 거의 대부분 다 같은 또래니까 야 환갑 여행 가야 되겠다. 근데 작년에 환갑 여행 가서 잘못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배 타고 가지 말자. 그래서 뭐 제주도 이런 데도 가지 말고 해외로도 가지 마. 그냥 바닷가에 가서 놀자. 그래서 정해놨어요. 거제도로 갑니다. 저희는 꽃피는 춘삼월 4월이 오면 이제 거제도에 가서 친구가 하고 있는 펜션에 가서 이제 많이는 못 있어요. 1박 2일 정도지. 그렇죠. 각자 아직은 다 바빠. 나름대로 절반 이상은.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분 회춘이에요, 회춘. 그렇죠? 회춘하는 게 인체정화란 회춘이다. 또 더 정리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혈액을 맑게 함. 다 같이 해보세요. 인체정화란 회춘이요. 혈액이 맑아지는 것이고 내 몸이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상의 상태, 아프지 않고 본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강한 상태, 정상의 상태, 이것을 희구하는 것이 인체 정화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굳이 약을 먹던 것을 먹지 않아도 되는, 대부분의 약은 다 정리해도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겁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예.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픈가, 정말 고혈압 당뇨란 이것은 도대체 뭔가, 병이 아니라 증상이었다. 인체 정화를 하게 되면 건강한 상태를 찾아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는 건강 수칙 10가지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킨다. 그죠? 네. 다 못 지키니까 가끔 한 번씩 인체 정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서 살자. 도시인이라면, 문명사회를 살아간다면 그 하나의 말하자면 우리가 통과 의례식으로 치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겉만 닦지 말고 속도 닦아내자. 속도 건강하게 유지해주자. 이게 인체 정화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서로 우리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